그 다음에 네 번째, 섬유, 염색에 대하여 잘 알아볼 것. 자, 원단이 뭔지 싶은지도 알았어. 그 다음에 색깔 따라서 흰색, 예를 들어 흰색 같으면은 어떤 약품을 써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흰색이 아니고 색깔이 있는데 염색이 되어 있는, 우리는요, 반드시 섬유만 보는 게 아니고 염색까지 다 봐야 돼요. 이게 염색 결례도가 내가 이 쓰는 약품이 안전한가 안 안전한가 그것까지 테스트 해봐야 돼요. 계산 다 해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약을 써야 돼요. 그 다음에 5번 가능한 작은 부위부터 얼룩배기를 시작한다. 그 레이온, 이거는 레이온을 예를 들게요. 레이온 원단을 이제 얼룩이 요만한 하나 묻어있어요. 많은 얼룩이 하나 묻어있어요. 그건 이제 빼려고 하는데 이거 뭐 자꾸씩 물을 대니까 이거 어때? 자꾸 커져가 요만한 얼룩이 나중에 이만해져요. 그럼 나중에 얼룩 빼다가 에이씨 다시 빨아야 돼요. 그런 거 많이 있죠. 얼룩 빼다 보면은 나중에 요만한 얼룩을 빼다가 보면 얼룩이 이렇게 더 커져가지고 결국은 다시 물에 빨아야 돼요. 그런 경향이 생기는 거예요. 작은 부위부터. 그래서 그런 거 할 때는 스파팅 다이에서 흡입하면서 작은 부위만 하시라는 거예요. 그 스파팅 다이 위가 아니고 흡입하는 스파팅 다이가 아니고 평다이 있죠. 평다이 위에서 보통 보면 다림질 하다가 얼룩 있으면 보통 이래 마요. 뭐 물 칙칙 뿌리고 스프레이 물 뿌리고 그 다음에 약품 뿌리고 치수 칙칙 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다리 봅니다. 자 보세요. 물 뿌렸죠. 약품 뿌렸죠. 약품 섬유 남아있어요. 그 다음에 얼룩 칫솔로 문지르는데 헤라로 문질렀어요. 그 얼룩이 섬유에 붙어있지 나온 건 아니잖아. 박춤을 안 했으니까 빨아당기지 안 했으니까. 그럼 그 위에다가 닦듯이 뭐 하겠죠, 그죠? 그리고 다리면 다리 봅니다. 다림질 할 때는 표 안 나요. 얼룩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요만한 얼룩을 이만하게 퍼뜨려나기 때문에 이게 손님이 가고 나면 손님이 나는 입으려고 보면 그 자리 이만큼 우울이 돼 있어요. 왜? 약품 남아있죠. 섬유에 약품 남아있잖아. 안 뺐으니까. 얼룩도 그대로 남아있죠. 그거는 옳은 방법이 아니잖아요. 그 스파팅 다이가 아닌 평다이에서 얼룩 제거는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평다이에서 얼룩 제거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있어요. 단 한 가지. 뭐냐면 드라이 클리닝 해가 나온 옷 있죠. 드라이 클리닝 해가 나온 옷에 보면 검정 옷인데 허옇게 보이는 거죠. 허옇게 보이는 거 있죠. 드라이 해가 나왔는데 검정 옷이 다 나왔는데 또 보니까 허옇게 약간 보인다. 그런데 물 뿌리면 어때요? 물 뿌리고 치수 하든지 사선 문제는 없어지잖아. 그것도 정당한 방법은 아니지만 수용성 드라이 클린에서 빠진 거는 유용성분은 다 빠지지만 남는 건 다 수용성이었잖아. 그 수용성은 보통 보면 어떻게 하면 스팀으로 불어내야 돼. 스팀으로 불으면 얼룩이 그냥 다 빠집니다. 그거는 이제 얼룩배기 작업하면서 내가 이제 얘기를 할 건데. 그래서 작은 부위부터 먼저 테스트하고 얼룩을 키우지 말아야 돼요. 그 바큐um 다이가 달린 곳에서 얼룩 빼기를 하시라는 거예요. 평다이에서 하지 마시고. 맨날 사람들처럼 그냥 무조건, 제일 쉽게 하는 퐁퐁물 타놔놓고 칙칙 뿌려가 손질 칙칙 해가지고 틱틱 나갑니다. 그거 진짜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아직까지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세탁소에. 그거 하면 안 돼요. 그럼 나중에 황면대가 들어옵니다. 황면대 들어오면 또 황면 제거 요금 받아보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잠시 이 얘기하고 나가는데 황면 생기는 이유 중에 황면은요 음식물이나 인체 분비물 때문에 생기는 것도 있지만 또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물 세탁을 할 때 알칼리를 사용하시잖아. 물 세탁을 할 때 알칼리 세제를 사용했을 때 충분한 헹굼을 해주지 않고 알칼리가 섬유에 남아있는 경우에 세탁하고 난 다음에 고객인데 죽대도 괜찮아요. 표 안 나요. 근데 이게 한 계절이 지나고 다음에 입으려고 또 보면은 하얀 옷들이 보면 다 누렇게 있어요. 다 누렇게 돼 있어. 그거는 세탁소에서 헹굼을 충분하게 하지 않아놓고 중화를 안 시켜서 그래요. 중화. 흰옷, 특히 흰옷은 세탁을 하고 난 다음에 중화를 꼭 시켜줘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중화제를 쓰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제가 아르게 드리나 안 아르게 드리나 여러분들은 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 중화를 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마무리제 쓰시잖아. 가지제. 마무리제가 산성입니다. 산성. 알칼리 세제로 빨았지만은 헹굼할 때 가지제 갖다가 줌으로 해가 그 가지제는 산성이기 때문에 중화 역할을 한 거예요. 그리고 중화를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고 충분한 헹굼을 흰옷, 일반 그 색깔 있는 옷 같으면 예를 들어서 한 2번, 3번 헹굴 거 흰옷은 한 번 더 헹궈 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의 양을 좀 많이 해야 돼요. 헹굼을 하니까 특히 지금 같은 봄철에 보면은 옷을 세탁기 양은 적고 옷은 많이 들어오니까 옷을 너무 많이 세탁기 안에 넣어가지고 옷이 물에 좀 슬렁슬렁 수영하듯이 좀 움직이게 되는데 꽝 넣으니까 이게 막 슬렁 엉켜가지고 틈 사이가 없는 거야. 그러면 그게 때가 빠집니까? 때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탈수를 하더라도 옷이 쫙 붙어가 섬유를 뚫고 나가야 되는데 옷이 많으니까 이 원심력이 아무리 좋아도 얇은 옷하고 옷이 막 한 5장 돼 있으면 옷이 두꺼워요. 두꺼운 걸 탈수하면서 이게 원심력에 의해서 얼룩이 빠져나가야 되는데 다 걸리는 거예요. 섬유에 걸리는 거예요. 모기장처럼 딱 걸려 있으니까 이게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흰옷, 유색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옷을 좀 적게 넣으세요. 바스켓이 동그랗게 보이면은 거기 중간중금 해가 옷이 중간중금까지만 넣으라는 거예요. 흰옷 빨 때는 물을 충분히 많이 넣어야 돼요. 그래야 흰옷이 100도가 좋아져요. 100도. 흰색이 확 살아나요. 그럼 또 하나는요. 흰옷이 빛이 나야 되거든. 흰옷도 그냥 허옇게 보이는 거하고 빛이 나는 거하고 달라요. 왜 빛이 안 나고 허옇게 되는가? 옷이 광택이 짜라락 나야 되는데 흰 옷이 광택이 안 나는 옷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옷에 특히 여름 티셔츠 같은 경우에 흰 옷은 우리가 안에 런닝도 안 입고 보통 요즘 사람들 런닝 안 입잖아. 그 옷이 바로 하나만 입잖아. 그럼 피부에서 나오는 땀을 그대로 흡수해요. 그럼 땀 속에는 그 철분 성분이 그대로 남아있단 말이에요. 철분 성분이 남아있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누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흰옷은 가능하면은 마지막 헹굼하기 전에 그 사비돌이 있잖아요. 사비돌이를 한번 좀 넣어가지고 한번 헹궈주면은 철분이 싹 없어져요. 그러고 나서 물 한 번 더 넣고 헹굼해보세요. 그래 흰옷이 광택이 반짝반짝나요. 철분을 그냥 가지제 넣는다고 중화 역할이 아니고 사비돌이가 강산성입니다. 강산성이라도 괜찮아요. 면에 희생에는 색깔이 없기 때문에. 근데 옷이 광택이 살아난다고. 세탁소에는요, 우리가 가장 우리 중국 식당에 가서 이 집 음식 잘한다. 뭐 맛보면 알 수 있어요. 짜장면이잖아요. 짜장면 먹고 짜장면만 맛있으면 다 잘한다고. 물론 탕수육이 맛없을 수도 있어. 짜장면은 맛있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인식하기에는 그냥 짜장면 맛있게 하니까 이 집에 음식 맛있게 한다 생각할 수 있어요. 세탁소는 뭐겠어요? 와이사스입니다. 흰 와이사스. 흰 와이사스를 하얗게 100도를 살려가지고 광택이 나게 해주면은 다른 옷은요 손님 알 수가 없잖아. 검정 옷이 알게 뭐예요? 때가 나만 붙은지. 흰 옷만 깨끗하게 해주면 된단 말이에요. 흰 옷을 빨 때 제가 이 보온 가공이 아닌 일반 세탁에 사비돌이 처리까지 해라는 소리는 내가 이때까지 잘 안 한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니까 흰옷 이제 날씨가 더워지니까 흰옷 많이 들어올 거예요. 흰옷을 사비돌이 처리 한번 해보세요. 보온 가공 해라는 소리가 아니고 일반 세탁하고 난 다음에 사비돌이 처리만 해도 광택이 진짜 하기 전과 하기 후에 옷을 한번 보러치라니까 완전히 달라져요. 옷이 그 정도로 차이나요. 그 정도까지 고급을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고객이 그걸 알아요. 그러고 앞전에 물 세탁할 때 얘기했는지 모르지만은 애벌 세탁을 꼭 하세요. 흰옷은. 애벌 세탁. 2번 세탁이라는 거예요. 얘기했잖아요. 이 세탁 시간이 20분이라. 우리가 세탁할 때. 세탁 시간이 20분인데 5분 먼저 세탁하고 한번 하고 물 빼내고 또 15분 하고 그러면 20분 시간 똑같잖아. 세제 양을 처음 할 때 5분 세탁할 때 세제 양을 예를 들어서 세제 반 넣고 5분 세탁하고 빼내고 그 나머지 15분 할 때 또
반 넣고. 세제 양 똑같아요. 세제 더 안 들어갑니다. 그게 왜, 이 얘기는 왜 하냐면, 모든 옷은요, 20분 동안 한 군데 돌면은 처음부터 구조물 나오죠. 뗏물이 나오잖아요. 그 뗏물을 20분 동안 계속 뗏물 속에 옷이 들어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떤 역할을 생기냐면은, 흰 옷은요, 여고임이 도로 돼요. 빠져나온 옷이, 원래는 깨끗한 옷이었는데, 부분적으로 조금씩 더러웠어. 근데 세탁기 20분 동안 세탁하면서 다른 데서 나온 구조물들이 전부 흰 옷이 다, 전체가 다 배인 거야. 20분 동안 돌려보니까. 그러면 앱을 세탁 5분 먼저 하면은 벌써 더러운 80%는요, 80%는 그 5분 안에 얼룩이 다 빠질 겁니다. 나머지 20% 남아있으니까 15분 동안 돌려도 물이 깨끗한 거예요. 이 얘기를 여러분 진짜 확실히 듣고 한번 해보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결론을 내겠어요. 한번 해보면 완전 느낌이 달라요. 흰옷이 완전 백도가 살아난다니까. 그러니까 앱을 세탁하고 본 세탁하고 이걸 색깔 있는 옷은 필요 없어요. 그래 필요 없고 흰옷만 그렇게 한번 해보시라고. 그러면 흰 백도가 살아나니까 집에서는 감히 그런 세탁을 못해요. 그리고 사비도리 시작해서 딱 해주고 나면 옷은 흰옷은 그냥 막 최고가 됩니다. 그러면 그 세탁소는 인정받아요. 우리가 세탁소에서 고객들한테 뭐 해줄 수 있는 거는 얼룩 잘 빼는 거, 다른 집에서 못 해주는 거, 다른 집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흰 옷에 실제 뭐 와이셔츠 얼마 받는다고 3,000원 받는데 뭐 이렇게 해줘도 되겠나? 그러면 세탁 프랜차이즈 1,000원씩 받고 와이셔츠 1,000원 받고 1,000원 받는데 뭐 돈 남아서 그래 합니까? 미끼 상품이에요. 미끼 상품. 미끼 상품. 절대 돈 안 남아요. 1,500원, 그 와이셔츠 하나, 저도 해본 결과 와이셔츠 1,000원 받은 적이 있어요. 1,000원 받고 세탁하니까 원가가 한 800원 나가더라고. 원가 장당 한 800원 나가더라고. 그 200원, 그 남는 거 아니잖아요. 따져보면. 근데 여러분들은 3,000원 받으니까 800원 더 가고 2,200원 남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아까 얘기한 대로 투웨이 세탁, 앱을 세탁해주고, 서비스까지 해주면은 원가는 조금 더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가도 옷은 완전히 달라져요. 지금 앞으로는요, 세탁소가, 차별화가 되려면은, 진짜 타 업체하고 완전, 옛날에는 세탁 기술 없는 업소가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어요. 너무 많았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나이 많으신 분들이, 옛날에 하시는 분들이 지금 이제 다 세탁기를 그만두신 분들이 많아. 그분들은 공부할 생각도 안 하고 평생을 그렇게 뭐 했는데 이제는 뭐 내일 모레 세탁소 그만둘 건데 공부 같은 거 안 하거든. 이제 그분들은 이제 다 끝나고 요즘 무슨 세대냐. 요즘은 인터넷 시대잖아. 이 정보가 얼마나 많은 정보가 세상에 흘러 넘칩니까? 특히 유튜브. 저처럼 이렇게 유튜브 하는 사람들. 다 들어요. 세탁업소 하시는 분들이 요즘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다 유튜브 보고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 세탁소들이 기술이 좋아져요. 좋아지는데 일반적인 기술로는 안 되는 거야. 좀 차별화된 세탁소를 만들려면은 고퀄리티로 올라가야 돼요. 안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요즘은 또 젊은 사람들이 세탁소를 많이 해요. 그리고 세탁소 규모가 커져요. 옛날에는 10평짜리 세탁소가 주류였지만 지금 생기는 세탁소는 거의 20평 이상 다 돼요. 지금 생기는 세탁소들은. 뭐, 지금 현재 옛날부터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은 지금 새로 신설하시는 분들은 20평, 40평, 50평 그래요. 세탁소들이. 그러다 보니까 세탁소는요, 숫자는 많이 줄었어요. 대한민국의 지금 세탁소 숫자는 뭐, 한 10년 전에 비해서 지금 거의 한 3분의 1 정도로 줄었어요. 3분의 1 정도로 줄었어.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이 그만큼 줄은 거 아니잖아요. 국민 수는 그대로 있는데 세탁소 줄어도 다 소화를 시키는 이유가 세탁소 규모가 커졌다는 거예요.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그 소화를 다 시키니까 되는 거야. 이제 갈수록 설비라든지 기술 없는 집들은 다 도태가 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특히 교육 안 받는 분들, 공부 안 하시는 분들은 다 도태가 돼요. 특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젊으신 분들은 이제 새롭게 막 하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앞으로 10년, 20년 후 한번 보시라고. 뭐, 그것까지 필요 없어요. 향후 한 5년만 지나도 완전히 물갈이가 다 돼 있을 거예요. 동네 세탁소 뒷골목에 있는 거 다 없어질 거예요. 요즘 보면 세탁소가 다 대로변에 나와요, 전부 다. 큰 대로변으로 다 나오고 있다고.
옛날에는 돈이 없으니까 뒷골목에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세탁소도 어느 정도 수입도 되고 규모가 커지니까 규모가 커지면 수입이 많아지잖아. 그러니까 자꾸 대로변으로 나오기 시작해요. 아파트 상가도 10평짜리 여러 15평짜리 여러 배 없잖아. 그래서 상가 세만 비싸다 보니까 그 아파트 상가에 아니고 아파트 앞에 그냥 대로변에 상가를 한 20평짜리 30평짜리 상가에 해가지고 오는 사람 가는 사람 다 잡는 거예요 지금. 그런 문화가 이제 앞으로 계속되고 있어요. 저는 이걸 여러분들도 세탁 일을 하기 때문에 세탁이 앞으로 갈 길을 알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전체 세탁업자들을 다 얘기를 듣고 하다 보니까 그러고 다 벌써 내가 이제는 말합니다. 이제는 밝힙니다. 제가 처음 일본에 가서 세탁 기술 배우러 갔을 때 약 25년 전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그 수준이에요. 25년 전 수준이 지금 그대로. 일본의 25년 전 수준이 지금 한국 수준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일본 수준이나 거의 같아요, 이제. 저하고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일본 수준과 같아요. 그만큼 앞서가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으로 봤을 때는 이제 25년, 30년 수준이 돼 있다고 해요. 일본은 그대로 따라가요. 왜? 기술도 거기서 들어오고, 약재도 거기서 들어오고 하다 보면 모든 것들이 다 일본을 따라가다 보니까. 근데 일본이 지금 현재 일본을 보면 어떻게 돼 있는가? 우리 앞으로 10년, 20년 후의 모습이라고 봐요, 지금. 동네 세탁소 없어요. 일본 가서 동네 세탁소 구경하려고 보세요. 한 동네에 한 개 있을까 말까요? 진짜. 다 뭡니까? 다 프랜차이즈예요. 다 편의점이에요. 그런데 프랜차이즈가 어느 정도냐? 규모가 뭐 우리나라처럼 뭐 그랜토피아 그런 게 이런 것처럼 막 100평, 200평, 뭐 500평 뭐 이럴까? 아니에요. 옛날에 일본은 그랬어요. 30년 전만 해도 1000평, 2000평, 5000평 평소 그랬어요. 근데 지금 일본에 가보면 일본 세탁소는요, 그 프랜차이즈 공장들 보면 50평, 큰 데는 100평, 보통 평균 50평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들판에 있던 것들이 저 총구석에 있던 그 공장형으로 있던 것들이 이제는 다 시내로 돌아가지고 시내에 그렇게 해가 바로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앞으로 10년 후의 모습일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게 가고 있어요. 유니트샵이라는 거, 그게 바로 유니트샵이라는 거예요. 유니트샵. 그 유니트샵은요, 내가 벌써 25년 전에 일본 들어가 본 거예요. 그때부터 내 옛날 자료 한번 보세요. 유니트샵 강행이 언제부터인가. 이제 우리나라 그렇게 되고 있어요. 지금 새로 생긴 사람들은 거의 다. 지금 우리 여기 나오신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도 유니트샵 하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수입, 개인업소 할 때 10평짜리에서 한 달 수입 500만원, 600만원 하다가 유니트샵 해가지고 평수가 한 50평쯤 되면은 평수 따라 매출을 늘어나요. 왜? 5개 세탁소를 한 번에 모아놓은 거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수입이 모으면 돼요. 그런데 그거는 혼자서 못하니까, 부부끼리 못하니까 직원을 쓰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그렇게 해서 다 사장님이 되려면 그게 사장이에요. 지금은 그냥 다 세탁소 아저씨예요. 세탁소 대표가 되고 사장님이 되려면 직원을 써야 돼요. 직원을 쓰려면 유니트샵을 해야 돼요. 그렇다고 프랜차이즈 해라는 거 아니에요. 세탁소도 앞으로는 다 기계화가 되고, 왜? 부부가 할 때는 기계가 많이 필요 없어요. 적은 평소에서 하기 때문에. 근데 남을 쓰기 위해서는, 직원을 쓰기 위해서는 기술 없는 사람을 써야 되잖아. 그런 사람을 데려오려면 기계화가 안 돼 있으면, 자동화가 안 돼 있으면 남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설비 투자해야 되고, 평소 이 정도 돼야 돼요, 최소. 지금 우리 교육장 평소 만 원이 돼야 돼요. 최소 이 정도 돼야지 세탁소라고 얘기합니다. 이 정도 돼야 돼요. 그리고 카운터가 있고, 옷 받는 데가 따로 있고, 옷 보관하는 데 따로 있어야 돼요. 현장은 현장이고, 현장과 분리되어 있어야 돼요. 카운터하고 분리되어 있고, 보관하는 데도 분리되어 있어야 돼요. 이런 식의 세탁소를, 하려고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시고, 그리고 기술이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기술이 있다는 건 뭐겠습니까? 기술이 있으면은 고객이 많이 오게 돼요. 많이 오면은 가게가 좁으니까 늘릴 수 있어요. 늘리면 돈이 더 많이 들어요. 알았습니까? 자, 이번 시간 용어로 마치겠습니다.